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백년사 제4부 가요계 르네상스 1960년대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이 마련한 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백년사 이번 순서는 제4부 가요계 르네상스 1960년대입니다. 네, 1960년대는 한국 대중가요사는 물론이고 우리 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쟁과 같은 비정상적인 생활이 아닌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무렵은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배고팠던 시절이었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해서 늦은 봄에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생존이 최우선이던 시절. 1950년대 우리 한국인들의 삶은 어땠는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의 말씀을 들어보죠. 그 미국이라든가 유엔이 보내준 의약품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고무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지요. 실제로 그 폐허가 된 전쟁 직후에는 그 유엔, 미국 이런 여러 나라들의 지원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끈질긴 삶, 치열한 생존 본능, 또 숱한 민족의 고난과 애환을 겪으면서도 극복해 나가는 민족성 이런 것들이 곁들여서 다시 전후 복구를 하게 되고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고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는 우리 국민의 집요한 끈질긴 인내심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 일이 급했기 때문에 대중문화에 눈길을 돌릴 여유가 없었는데 1960년대 들었으면서 좀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약간 여유가 생긴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중가요라는 마른 가지에 서서히 물기가 올라오면서 국민들에게 애창되던 노래가 하나 둘 나타나는데요. 먼저 1960년대 인기를 끌었던 장르 중 신민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민요라면 과거 구전되던 민요와 구별되는 새로 만들어진 민요 혹은 새롭게 재탄생한 민요를 의미하죠. 아주 걸출한 신인이 등장하면서 신민요가 다시 붐을 이루게 됩니다. 김세레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새타령 들어보죠. 새가 달아든 땅 왠가 첩새가 달아든 땅 새중에 든 포항새만 수문전의 풍년새 상구 욕심 부인천 수리비 좀 무새들이 농촌 화담에 짝을 지어 생긋생긋 신알아뜬다 저숫국새가 울어문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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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문다 이 산으로 가면 쑥쑥쑥쑥 저 산으로 가면 쑥쑥쑥쑥 이쁜 새 차오르 타요 울어온다
명랑한새 울어문다 조개거리가 울어문다 어디로 가나 이쁜 새 어디로 가나 귀여운 새 온갖 소리를 모른다 하여 울어온다 이 산으로 가면 깨꿀 깨꿀 저 산으로 가면 깨꿀 깨꿀 이쁜 새 좌우로 다녀오른다 세레나는 이불의 천주교 세례명인데 결국 예명이 된 거죠. 박초월 명창에게서 창법을 배운 김세레나는 신민요 가수의 대명사로 떠오릅니다. 네, 히트곡도 여러 곡이어서 새타령, 갑돌이와 갑순이, 꽃타령, 까투리 사냥, 성주풀이, 창부타령 등등 민요풍의 노래를 대중가요의 한 장르로 자리 잡게 한 장본인입니다. 민요 계열은 아니지만 이른바 트로트 장르를 대표하는 가수로 이미자도 있었죠. 이미자는 1960년대를 풍미한 가수였습니다. 특히 영화와 드라마 주제가도 많이 불렀다고 하죠. 1941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태어난 이미자는 2살 때 아버지가 징용으로 끌려가 소식이 끊겼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이미자를 외갓댁에 맡겨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힘들었던 시대의 아픔을 가진 당사자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미자는 1957년에 노래자랑 프로그램이던 KBS 방송에 노래의 꽃다발에 출연해 1등을 차지하면서 이미자는 가수의 길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네, 1959년 발표한 19순정을 시작으로 1964년에는 영화 주제가 동백아가씨를 발표하는데 25만 장이라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면서 부와 명성을 차지했고 또 1966년 KBS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인 섬마을 선생님도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후 여자의 일생, 엘레지의 여왕 등 잇따라 히트하면서 이미자는 지금까지 무려 1000만 장의 음반을 판매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미자의 인생작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백아가씨 듣겠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울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
배경호 작곡의 동백 아가씨는 원래 최숙자의 노래가 될 뻔했던 곡입니다. 그런데 왜 가수가 바뀐 거죠? 최숙자가 인기 정상의 가수라 개런티가 비싸서 당시만 해도 무명 가수였던 미도파 레코드 소속 신인 가수 이미자가 대신 부르게 됐는데 그게 아주 초대형 흥행을 몰고 온 거죠. 하여간 그렇게 등장한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는 가요 순위에서 35주 동안 1위를 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1965년 한일협정이 조인된 이후 이른바 외색가요라는 지적을 받으며 금지곡이 됩니다. 사실 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느낌이 그렇다는 건지 형식이 그렇다는 건지. 그러다가 1987년에 와서야 금지가 풀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금지된 이유가 일본풍이라는 건데 이 흥미로운 것은 동백 아가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애창곡이었다는 겁니다. 정작 박정희 본인은 그 노래가 금지곡인 것도 몰랐던 거죠. 아, 그랬어요? 예, 사실 이미자의 창법은 트로트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구적이었습니다. 힘을 줘서 꾹꾹 눌러서 노래하는 스타일이 과거의 일본 엔카 창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외색가요로 매도되기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어느 시대 이건 시대가 요구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대 정신을 담아낸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으로 지독하게 고생들을 했으니 이제 좀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면서 인간의 욕망도 만족시키는 노래가 필요했습니다. 가라앉은 국민 정서를 좀 띄워서 활력을 주자는 의도였겠네요. 그렇게 발표된 노래가 김영일 작사, 김성근 작곡, 황정자가 부른 노래가락 차차차입니다. 노래를 먼저 들어보죠.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하모는 시비렁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파란 춘성 만화 항정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가세 가세 산천 경계로 늙기나 전에 구경 가세 인생은 일장의 춘몽 둥글둥글 살아나가자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춘풍하루 호시절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아까운 청춘 늙어가니 춤추는
가사가 재밌네요. 신민요 가수 출신의 황정자가 부른 노래가락 차차차는 차차차라는 외래어가 얼씨구 절씨구 같은 우리말과 절묘하게 결합해 마구 놀자고 선동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사상 그렇게 대놓고 한번 적극적으로 놀아보자고 권했던 건 그 시절이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공개적으로 한바탕 놀아보자는 것 같네요. 사실 그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일은 아닌 것이 그 시절 한국인의 삶은 무척 고단했습니다. 쓰러진 산업 기반도 재건해야 했고 무너진 집도 수리해야 했습니다. 불에 타버린 살림살이도 새로 장만해야 했고 또 돈벌이를 해서 끼니도 해결해야 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사람이 계속해서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쉬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즐거움도 있어야 했던 거죠. 국민 오락으로서의 대중음악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런 점에서 1958년 발표된 이재현 작사 작곡의 윤일로가 부른 기타부기도 노래가락 차차차와 일맥이 상통하는 노래입니다. 부기우기라는 장르가 짧게 유행했는데 그때 등장한 노래였죠. 기타부기는 여러 차례 앨범에 수록되어 인기를 끌었는데 이 워낙 신명나는 멜로디에 술을 권하는 권주가여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여기서 노래 듣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피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필래 청춘 마시고 또 마시어 취하고 또 취했어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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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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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기타 부기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허무한 내 청춘 마시고 또 마시어 취하고 또 취했어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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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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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기타 부기 이 노래 역시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다가도록 춤을 추며 놀자고 합니다. 그 발상에 살짝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놀자는 것인데 그동안 고생할 만큼 했으니 좀 놀게 놔달라 하고 외치는 그 시대 사람들의 항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서 씨는 당시 사회가 이런 노래를 필요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사는 게 어려울수록 사람들에게는 어떤 힘과 용기를 북돋아줄 놀거리라든지 위안거리가 필요하죠. 전쟁이 끝난 5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너나 없이 어려웠던 궁핍했던 시대에는 윤일로의 기타부기라든지
황정자의 노랫가락 차차차, 박자란의 럭키모닝 같은 경쾌한 리듬의 노래들이 많이 등장해 불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노래들이 당시 삶에 지쳐서 우울한 국민들 마음을 밝게 해주었는데요. 그렇듯 다소 역설적이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경쾌하고 즐거운 노래가 필요합니다. 바로 노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시름을 잊고 위안을 받고 또 용기를 얻기 때문이죠. 그렇듯 대중가요는 지쳐있는 이들에게 때때로 응원과 같은 역할을 해왔고, 또한 바로 이러한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웠던 시대를 잘 견뎌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자고 주장해도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슬프고 암울한 현실이 짓누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과장되고 들뜬 웃음과 향락을 권하는 노래가 나온 걸까요? 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느끼는 거지만 상주가 계속해서 곡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진 않습니다. 울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 문상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짓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다 다시 고인과 절친한 지인이 찾아오면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는 것처럼 슬프고 어두운 현실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었던 건 흥겨운 노래에 세상사 다 내려놓고 어깨춤이라도 출 수 있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듣고 보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부기우기 장르 얘기도 했지만 6.25 전쟁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변화 중에는 외국 문물이 밀물처럼 몰려온 것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서구에서 들어온 음악 형식들이 다양하게 시도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유엔군의 90%를 차지하는 미군들이 우리 대중가요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의 대중문화가 대거 유입됩니다. 미 8군 무대라는 것이 있었죠. 당시 미 8군 무대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인을 위한 공연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군 무대가 한국 대중가요계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요람이 됩니다.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 무대에 서고 싶어 했고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출연료가 좀 괜찮았나 보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전쟁으로 거덜이 난 나라에 극장 등 공연장 시설이 제대로 남아있는 곳도 드물었고 또 대중음악 공연을 한다고 표가 팔릴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미 8군 무대에 서게 된 겁니다. 미 8군 무대 출신 가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현미 씨 얘기부터 할까요? 어느 날 이 출연 가수가 펑크를 내자 백댄서였던 현미 씨가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의외로 이 가창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미 8군에서 연주자로 활동하던 이봉조 씨가 밤안개라는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엄청난 반응을 몰고 옵니다. 현미 씨의 대표곡이기도 하죠. 밤안개 듣겠습니다.
나는 그 시절 노래치고는 상당히 세련된 재즈풍의 노래네요. 현미 씨 성량이 워낙 컸었죠. 이 밤안개는 엄청난 인기를 모았고 미군들마저 자기들 노래처럼 환영했다고 합니다. 미팔군 무대가 나온 한국형 재즈 가수 현미는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대중음악 장르 중에 트위스트도 있잖아요. 두 발을 바닥에 대고 비비듯이 추는 춤 트위스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죠. 이 우스갯소리로 발바닥 떼벗기는 춤이라고 했었죠. 이 시스터즈가 부른 울릉도 트위스트는 울릉도의 독특한 풍물과 특산물을 잘 버무려 만든 트위스트 곡이었습니다. 네, 울릉도 트위스트 듣겠습니다. 울렁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뱃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잎처럼 아가씨들 예쁘고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호박녀 울렁울렁울렁대는 처녀 가슴 오징어가 풍년이면 시집가요 육지손님 어서와요 트위스트 나를 데려가세요 울렁울렁울렁대는 울릉도길 연락선도 형편없이 지쳤구나 어지러워 비틀비틀 트위스트 요게 바로 울릉도 평생 다 가도록 기차 구경 한번 못해보고 살아도 기차보다 좋은 비행기는 구경 실컷 하며 살아요 싱글벙글 생글생글 처녀 총각 영감마님 어서와서 춤을 춰요 오징어도 대풍일세 트위스트 사랑을 합시다 울렁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뱃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잎처럼 아가씨들 예쁘고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호박녀 울렁울렁울렁대는 처녀 가슴 오징어가 풍년이면 시집가요 육지선님 어서와요 트위스트 나를 데려가세요 참 경쾌하고 신이 나네요. 하지만 당시에는 울릉도 가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1960년대에는 밤에 출발하면 아침에야 도착하는 울릉도 정기 배편이 청룡호였는데 배멀미가 무척 심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울렁이라는 단어와 울릉도라는 지명을 대비시켜서 언어적 유의를 재치 있게 담아낸 대중가요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시스터즈 멤버가 3명인데 그중 2사람이 김씨였다고요? 이미 선배 가수로 김 시스터즈가 존재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 시스터즈로 이름을 짓게 됐다고 합니다. 현미 씨 말고도 외국 냄새가 확 풍기는 노래 중에는 한명숙이 부른 노란 셔츠의 사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건 또 스윙 리듬의 미국 서부에서 유행한 힐리빌리 리듬이 가미된 형태였습니다. 그럼
노란 셔츠의 사나이 들어보죠. 노란 셔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긴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쏠려 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그이도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란 셔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그이도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란 셔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어쩐지 맘에 들어 어쩐지 그런데 한명숙의 노란 셔츠의 사나이는 표현이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가사에서 보면 어쩐지 나는 좋아,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이 쏠려 같은 가사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상당히 직설적이거든요. 뭐 그때만 해도 속칭 내숭이라고 하나요? 뭐 여성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지 않던 시절이었음을 생각해보면 노래의 형식은 물론이고 내용까지 파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노래를 작사 작곡한 손석구 씨에게 누가 물어봤대요. 왜 하필 노란 셔츠냐고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했더니 그냥 빨간 셔츠나 파란 셔츠보다 노란 셔츠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깊은 고민도 없이 즉흥적인 생각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노란 셔츠여야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그러네요. 이 흥미로운 건 그 당시에는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게 여겨지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팔군을 통해 서구 음악들이 막 들어오면서 한명숙 씨의 이 굵은 목소리가 오히려 경쟁력 있는 목소리가 된 거죠. 네, 하여간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노란 셔츠의 사나이는 한명숙이라는 가수에 의해 한국 대중가요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명숙을 그 작곡가 손석구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희준 씨입니다. 최희준이 부른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역시 파격적인 노래였습니다.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히스테리가 이만저만 데이트에 좀 늦게 가면 하루 종일 말도 안 해 What shall I do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강자 새암이 이만저만 젊은 여자와 인사만 해도 누구냐고 꼬치꼬치 oh help
서비스가 이만저만 춥지 않느냐 무먹겠느냐 털어주고 닦아주고 땡큐 우리 애는 올드미스가 서비스가 이만저만 덥지 않느냐 무먹겠느냐 털어주고 닦아주고 땡큐 남들은 몰라요 올드미스 우리 ain't number one number one number one 영어 가사가 참 많네요. 올드미스도 영어지만 히스테리의 What shall I do? Oh help me 같은 영어 가사들이 노래가 발표된 1961년 당시에 용납됐다는 게 무척 놀랍네요. 저는 90년대에나 대중가요에 영어 가사들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상상외로 오래전부터 영어 가사들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영어 가사로 서구 문물을 지나치게 수용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당시 서구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수 이름도 아예 영어로 된 분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가수가 미8군 무대가 배출한 패티김, 그리고 자니리를 비롯해 위키리, 후라이보이 등등 영어 예명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그중 한 사람인 패티김 씨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의 창가.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사느렵니다 봄이 또 오고 여름이 가고 낙엽은 지고 눈보라쳐도 변함없는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헤어져 멀리 있다 하여도 내 품에 돌아오라 그대여 아름다운 서울에서 사느렵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패티김 씨 음색이 상당히 세련되고 서구적인 스타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패티김 씨가 원래 이 국악가 남도창을 배운 국악인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국악인 출신이라고요? 패티김은 1956년 김혜자라는 본명으로 국무총립의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악인으로서 인생을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미 8군 무대에서 가수 생활을 시작했고 미국 가수 패티 페이지와 같은 명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름을 패티김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패티김은 새로운 곳에서 많은 도전을 한 가수입니다. 해방 이후 최초로 일본에 진출했고 김 시스터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미국 무대에 선 가수,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 무대에서 최초로 공연한 한국 대중가수 등등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함께 따라다니는 가수이자 대중음악계의 이정표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패티김은 이미자와 대비되는 라이벌 가수이기도 합니다. 패티김은 대체로 현대적이고 도시적이면서 서구적인 느낌의 노래를 많이 부른 반면 이미자의 노래는 주로 지방과 농촌 등 시골에서 더 큰 인기를 모았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도시와 농촌 어디에서건 두 가수는 거의 비슷하게 사랑받는 가수였습니다. 패티김과 이미자는 동시대에 존재했지만 서로 색깔이 다른 여가수 양대 산맥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패티김도 그렇고 최희준, 한명숙, 현미까지 당시에 노래 좀 한다 하는 가수들은 거의 대부분 미 8군 무대 출신이라는 것이 놀랍네요. 미 8군 무대에 기댈 수밖에 없는 힘든 시절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받아들인 미국의 대중음악을 우리 힘으로 발전시키고 진화시켜서 한국의 대중가요로 발전시켰고 지금은 오히려 K-팝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대중음악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화 역시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스스로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거죠. 그것이 바로 한국 대중가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요계의 르네상스였다는 196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진정한 라이벌은 이 두 사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남진, 나훈아. 이 두 가수가 나타난 시기가 바로 1960년대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1970년대입니다만 가요계의 신인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1960년대였던 거죠. 남진의 등장이 먼저였는데요. 먼저 남진 씨 얘기부터 하죠. 예, 남진 씨는 1946년 목포일보 발행인 김문옥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김문옥은 목포를 주름잡는 거부이자 정치적으로는 야당과 민주 세력을 지지하는 거물이었습니다. 자유당 시절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던 신익희, 조병옥 등이 호남 지역에 가면 항상 김문옥 씨 집에서 머물렀으며 훗날 대통령이 되는 김대중 또한 인사차 들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진 씨는 정치와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배우가 되고 싶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했고 1965년에 서울 플레이보이라는 노래로 가수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연예인을 속칭 딴따라라고 해서 비하하는 일이 많았는데 남진 씨 집안에서도 예외 없이 반대를 한 거네요. 하지만 남진은 이 집안의 반대를 뿌리치고 가수 활동을 하는데요. 1967년 작곡가 박춘석에게 가슴 아프게라는 곡을 받아 부르게 됐는데 이 노래가 크게 히트하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또 같은 제목의 영화에도 주연 배우로 출연을 했는데 워낙 잘생긴 외모여서 배우로서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 시절 자료 오디오를 잠깐 들어보죠.
정열적인 매혹의 인기 가수 남진 히트송 리사이클. 막이 올라가면서 화려한 스테이지 위엔 오속의 스포트라이트가 오늘의 주인공 남진 씨를 찾고 있습니다만, 남진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의 데뷔송으로 첫 영화 주연을 하게 된 울려고 내가 왔나 영화 주제가 어머님 얼굴이 조용한 장내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참 사랑해. 예. 1969년 리사이틀 실황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그 시절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남진은 1968년 해병대의 자원 입대에 베트남 전쟁에 소총수로 참전합니다. 한참 인기를 누릴 때 군대에 자원 입대한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남진 씨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에 입대하던 또래 젊은이들처럼 군에 입대한 것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남진 씨의 인성이 어떤지를 엿보게 해주는 일화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정두수 작사, 박춘석 작곡의 남진 씨 첫 히트곡인 가슴 아프게를 들어보죠.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처음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마음 같이 목매운다. 나 사이에 연락선이 없었다면 날 두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을. 특히 바다를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내 마음 같이 목매운다.
이번에는 나훈아 씨 얘기를 해보죠. 부산 출신의 나훈아는 중학교 3학년 때 부산 MBC가 주최한 가요 콩쿠르에서 돌아가는 삼각지를 불러 1등을 차지합니다. 노래에 재능을 보였네요. 그러다가 1965년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이 직원으로 일하다가 우연한 기회를 계기로 가수 인생을 시작합니다. 1966년 노래 천리길로 데뷔하는데 이때가 만 19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면목을 보인 것은 1969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히트하면서였습니다. 당시 남진이 군에 입대한 공백기에 나훈아는 혜성같이 등장해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는데요. 나훈아의 히트곡 사랑의 눈물 씨앗은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몰고 옵니다. 당시 나훈아 리사이틀 공연 실황을 잠깐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나훈아입니다. 항상 많이 애끼주시고 많이 밀어주시고 많이 땡기주시고 해서 나훈아 콩나물 자라듯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당시 공연을 녹음한 자료였습니다. 나훈아는 특이하게 꺾어서 부르는 바이브레이션으로 유명하죠. 그 기교는 나훈아만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앨범 수 200장, 800곡의 자작곡을 포함해서 총 2600곡을 불렀다고 하니 정말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황제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가수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듣겠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이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테요. 먼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희대의 라이벌인 가수 남진과 나훈아 두 사람의 스타가 1960년대에 탄생한 거죠. 남진과 나훈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대비됩니다. 귀공자 스타일의 외모를 가진 남진, 상당히 강한 인상을 가진 나훈아,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남진, 독특하게 꺾어 올리고 내리는 바이브레이션을 가진 나훈아.
현대적인 느낌의 남진, 토속적 느낌의 나훈아. 이렇게 모든 면에서 서로 대비되는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서로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몰고 왔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런 실력 있는 가수들을 대거 탄생시킨 1960년대를 감히 가요계의 르네상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1960년대는 모든 면에서 전환기였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승만 정권은 4.19 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민주주의가 채 성숙할 시간도 없이 1년 뒤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인들이 정권을 탈취한 5.16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다시 후퇴합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됩니다. 1960년대는 그렇게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또 일제감정기를 겪지 않은 해방 이후 태어난 세대가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으로 성장한 시기가 1960년대였습니다. 대중가요계에도 신인 가수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세대 교체가 이뤄졌고 음반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대중가요 콘텐츠의 양과 질이 향상됩니다. 1960년대에는 한국 영화도 전성기를 맞이하는데요. 영화와 서로 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대중가요 역시 눈부신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1960년대를 한국 대중가요의 르네상스라 말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를 돌아보면 우리 현대사에 아쉬운 순간도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꽃피다가 좌절된 안타까운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원하든 원치 않든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대중가요를 들으며 고단함을 달랬고 사랑을 했고 행복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시절을 추억하며 노래를 듣고 있는 거죠. 대중가요가 활짝 꼽힌 1960년대는 여러 장르의 다양한 음악이 공존한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백화가 만발하듯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이 만개한 것이 1960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100년사 제4부 가요계의 르네상스 1960년대였습니다. 나 이제 가는